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지금 뭐 다들 편안하십니까?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 전화도 주시고 뭐도 연락도 오시고 지금 뭐 위험한 거 아니냐고 많이 제법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자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편안하게 느끼신다고 하면은 뭔가 지금 시대에 뒤처진 거는 아닌지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역시 한국 사회에서 빠르신 분들은 빨리 움직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6.15 남북 정상회담 선언, 그 다음에 노무현하고 김정일이가 했던 14선언을 지키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근데 6.15 선언하고 14선언에 나오게 된 큰 배경이 뭡니까? 북한 비핵화죠.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뭐 6.15를 뭐 그런 정신으로 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더 올라가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나 남북 기본 합의서도 그런 거고요. 근데 남북 기본 합의서나 비핵화 공동 선언이 지금도 유지된다고 믿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 보수 정부가 했으니까. 노태우가 했으니까. 근데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김대중하고 노무현이가 한 거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문재인 세력. 더불어 그 사람을 추종하는 어떤 국민들이라 그럴까요?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14선언하고 6.15를 지키자,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계속 떠들어온 게 북한 애들이고요. 종북 세력입니다. 차라리 미국은 솔직했어요.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94년도에 맺었을 때 그건 핵 동결입니다. 북한 핵을 푸는 게 아니라 동결이었는데 북한이 2차 북핵 위기가 일어나는 걸 확인되자 2002년에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자기들이 동결로 해놓고 나서 파기를 할 만큼 솔직했고요. 우리는 이상하게 좌파 정권은 이미 틀린 정책인데 계속 끌고 갑니다. 뭐 그렇게 정당한 게 많은지. I'm sorry, I make mistake를 실수했단 말을 되게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오늘 조선일보의 태영호 전 공사가 아주 그 부분을 딱 잘 지적했다고요, 했더라고요. 칼럼에서 14선언하고 6.15에 왜 매달렸느냐. 북한은 이미 비핵화를 다 어기고 사실상 지금 100발의 핵탄두를 이상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장거리 발사수단도 개발을 거의 다 완료해서 ICBM급을 쏘겠다,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아마 내일인가요? 24일인가? 문 대통령이 중국 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겠죠. 또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통화했다, 뭐 아베하고 통화했다 그러는데, 우선 당장은 북한이 쏘지 않게끔 하라고 설득을 할 겁니다. 자, 그게 북한 문제의 해결인가요? 아까 제네바 합의처럼 동결에 가까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덮어 씌우는 거잖아요. 또 이래놓고 또 넘어가겠죠. 언제 해결됩니까? 아니, 한국 부동산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 뭐 강력한 무슨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는데, 경제보다 훨씬 심각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왜 문정부는 그걸 못하고 이렇게 질질질 끌려갑니까? 네? 어떤 뭐 고액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거는 적폐청산이다, 그래서 전부 다 깜빵에 보내고 하는 거 잘하는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습니까? 네. 지금 아마 우리 군에서도 정보 활동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지금 예민해져 있을 거예요. 자기네 직업이 그거니까 움직이고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따라오지 않으면은 혼자 고립되니까,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면은 듣기 싫은 소리가 되게 되면은 반응이 안 좋으니까 보고를 뭐 덜 할 수도 있고 하는 신용만 하고 강조를 안 할 수도 있죠.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정부의 문제점은요, 문정부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정보를 가려서 듣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모든 국가기관에는 대통령의 이 예속돼 있기 때문에 정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정보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한테 모이겠죠. 근데 모든 부처에서 올라오는 정보 보고는 자기네 일에 대한 걸 보고하기 때문에 아전인수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규모 10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할 때 지진이 났습니다라고 보고는 하죠. 안 났습니다가 보고하면 나중에 이거잖아요. 모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는 하는데 대통령이 심기를 고려하고 자기 입장을 고려합니다.
쉽게 말하면 규모 10의 지진이 났는데, 그때는 뭐 측정이 된 게 있으면 좋겠지만 측정된 게 없다면 규모 4나 2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대처를 할 테니까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대통령은 안심을 합니다. 예, 지금 밖에 일어난 게 산불이 났는데 뭐 조그만 화재가 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단호한 대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각 부처에서 올리는 거는 아전인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같이 언론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도해주고 대통령이 그걸 신문으로 보시고 이거 달라 라고 질문할 때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또 저희 같은 언론도 과장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3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하는 정책보고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모든 부처의 IO라고 하는 요원들을 내보내서 그 부처에 하는 일을 우리 기자들처럼 조사를 해서 각자 보고합니다. 근데 우리보다는 더 취재가 쉽죠. 우리는 뭐 제한돼 있지만 그 사람들은 보안심사권 요즘은 없다고 하지만 그런 걸 이용해서 또는 또 장관도 만나니까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물어보면 정보를 쉽게 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석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라가게 하면 대통령이 참고해서 이건 뭐고 달라. 언론 보도 각자 부처 보고 정당 보고 다른데 객관적인 거는 어떤 걸까요? 결국은 국정원이 한 게 조금은 객관적이죠. 왜냐하면 자기 일이 아니니까. 걔네들은 정보 보고만을 해서 대통령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면 자기네끼리 승진하는 거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하려고 하죠. 이 보고를 이 정부는 그게 정치 정보란 이유로 중지시켜버렸어요. 정치 공작이라는 이유로 중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이상한 대통령이라도 대한민국이란 국가 시스템은요, 엉터리 어린아이를 갖다 놔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들도요, 아주 바보 같은 재벌 오너가 가 있어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국정원의 정책 보고를 안 갔습니다. 정책 보고를 할 때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 전화도 오고요, 대학 교수한테 전화도 하고 쭉 모아가지고 정보는 자기가 구한 거에다가 각자의 그 의견들을 들어서 올리는 경우가 올립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안 하거든요. 오로지 대북만 하라고 그러고 통일부가 해놨죠. 월급쟁이가 해놨죠.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 정도 되게 되면 이거 안보가 위기구나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급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지금 북한은 당이 모든 걸 하고 정부는 당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인데, 북한은 군 우위의 국가잖아요. 근데 당이 지배하는데 당에서 군사 문제를 책임진 것이 당 중앙군사위원회입니다. 그걸 열었죠.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하고 또 비슷한 게 국방위원회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고 다 이겁니다. 거기서 뭔가 결정을 내린 걸로 보이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보도는 나왔습니다. 뭐 자기네 개편하고 뭐 이런 건데 그거 핵심 아닐 거예요. 그 정도 행사하려고 이렇게 다 긁어모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준비에 들어가는 것 같고, 힘겨루기를 한판 해서 북한도 우리를 놀라게 하고 미국도 놀라게 해야만 지금 뭐 제재를 풀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길이 글로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인생에서요 막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우리 저 은행 계좌 올릴 때 비밀번호 누르다가 한 번 잘못 누르고 뒤에 정확하게 눌러도 결국은 안 되죠. 인생과 어떤 이런 거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누르고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절로 선택했고 지금 문정부는 일로 선택해서 서로 지금 어긋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으로서는 지금 저렇게 왔기 때문에 절로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이 대결 국면으로 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막연히들 계시고, 저도 사실 뭐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뭐 보도를 통해서 뭐 좀 언로가 좀 충분히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잠깐 방법을 쓰는 건데,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또 아는 사람들 준비하라고 하고, 그다음 사람들은 뭐가 터지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고 뭐 해법 내놓으면, 해법이 무슨 해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꽝 터졌을 때 덜 놀래고 이렇게 그 도발을 한 놈을 지켜보면서 헛처럼 쿡 찌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전시키는 게 그게 리더입니다. 그게 지휘관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은 지휘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지휘관 하게 되면 조직이 되게 무너지고 항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봤을 때 저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미국이 뭐 오늘 아침 신문 보도에 나왔지만 참수작전 부대를 한미 특전사 부대를 통해서 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걸 미국이 왜 합니까? 저러니까 우리가 주권이 없는 나라라는 소리를 듣죠. 이 문정부도 똑같고. 자기들이 비판할 때는 마음대로 하고, 왜 대한민국 안보를 미국한테 맡겨놓고 있어요? 주권국가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지? 심상정하고 뭐 몸을 판다 그랬는데 왜 몸을 파는 짓을 하냔 말이에요. 그게 정의입니까? 정의당? 비겁한 사람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이렇게 제대로 된 이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옛날에 뭐 선비들이 도끼 들고 가서 내 목을 치던지 내 의견을 받아들인지 지부상서를 했다는데, 지금은 그런 타이밍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안보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결이 막 심해지다가 한쪽이 부러지면은 역전의 기회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지면 쟤네들이 올 거고, 김정은이가 죽거나 북한이 뭐가 갑자기 코피가 터져서 수습을 못하면 쟤네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북한의 위기는 우리의 위기고, 북한의 기회는 우리의 기회입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게 바로, 부부가 싸우게 되면 원수같이 싸우잖아요. 근데 싸워서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집니까? 둘 다 지지 않아요? 지금 남북한 중에 하나라도 살아남아서 어떻게 좀 번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찌질이로 갑니까? 둘 다. 네. 뭐 어떤 분들은 북한이 핵이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핵에 대해서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북한이 핵 가서 잘 된 게 있어요? 경제도 어려워서 지금 핵 가지고 풀어달라고 쇼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잘 보시고, 국제정치, 외교에 실패하면은 자멸이 올 수 있다. 외교를 잘하면 통일이 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국제정치하고 한반도의 국제정치하고 외교 안보 문제를 좀 자분자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